저는 35년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저 자신에게 말이죠. 그 거짓말 때문에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단 하나의 작은 깨달음이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았는지. 혹시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며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있으신가요? 회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변화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타조에서 사자로 변할 수 있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나 자신에게 말이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는 이 말이 사실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나는 서준혁, 35세 중견 제조업체 부장이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이었다. 좋은 차, 괜찮은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관리자. 하지만 내 속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텅 비어 있었다. 문제는 우리 부서였다. 6개월째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나는 이상하게도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매주 월요일마다 받는 실적 보고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못 본 척했다. 마치 눈을 감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행동했다. 더 심각한 건 아내 미나와의 관계였다. 결혼 8년 차, 우리에게는 7살 딸 서연이가 있다. 미나는 늘 내 편이었고 내가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그녀마저 피하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면 오늘 어땠어? 라는 그녀의 다정한 물음에 피곤해라는 말로 대화를 차단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점점 실망과 외로움이 깊어지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도망쳤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완벽해 보이려는 강박관념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를 직면하면 내가 무능하다는 게 드러날까봐,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할까봐, 그래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부서 막내인 김 대리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장님, 이번 달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김 대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부장님, 사실 저희도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부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랍 속 보고서들을 모두 꺼내 펼쳐놓았다.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은 잔혹했다. 우리 부서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미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또다시 오늘 좀 피곤해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 너머로 들리는 미나의 한숨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다음 주 월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임원진 회의에서 우리 부서의 실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됐고 나는 모든 임원들 앞에서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변명했다. 하지만 상무님의 차가운 시선과 동료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니 미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미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앉았다. 당신 요즘 뭔가 이상해요.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고 하고 서연이랑도 제대로 놀아주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처음으로 미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부서의 실적 문제,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무력감, 그리고 완벽해 보이려는 강박관념까지.
미나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나는 부서원들을 하나씩 불러 개별 면담을 가졌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는지 깨달았다. 김 대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거래처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박 사원은 고객 응대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몰랐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고 묻자 김 대리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부장님이 항상 바쁘셔서. 그리고 저희 의견을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서요. 그 말에 나는 깊이 반성했다. 나는 그동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를 솔직한 대화 시간으로 정했다. 부서원들과 함께 그 주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우리 부서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가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각 팀원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배분했다. 김 대리에게는 거래처 관리를, 이 과장에게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박 사원에게는 고객 응대를 전담하게 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혼자 끙끙대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팀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박 사원이 개발한 고객 응대 매뉴얼은 회사 전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예전 습관대로 모든 걸 내가 직접 통제하려 했다. 그 순간 팀 분위기가 다시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다음 날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했다. 어제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그 순간 팀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장님, 저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해나가면 되죠. 그날부터 우리는 진정한 팀이 되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았고, 작은 성공이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미나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힘든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녀의 조언을 진심으로 들었다. 딸 서연이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아이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 부서는 회사 내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부서로 변모했다. 더 중요한 것은 팀원들이 모두 행복해했다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도 분위기 좋은 부서로 소문이 났고 다른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기도 했다. 어느 날 후배 부장인 최 부장이 나를 찾아왔다. 형,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실적도 올라가고. 비결이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답했다. 나는 그동안 큰 변화, 완벽한 결과만 쫓았어.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매일의 작은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야. 나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야. 처음엔 불편하고 두렵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면 반드시 더 나은 길이 보여.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때 더욱 의미가 있어.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외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 회피하고 있는 관계의 균열이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위험 신호 같은 건 말이야. 나는 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지만 기억해. 진짜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
성공은 거대한 한 방의 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개선과 불편함을 기꺼이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돼.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당신의 삶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야. 그러니 부디 타조처럼 외면하지 말고 사자처럼 정면을 응시해. 그 선택이 당신의 생존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야.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예전처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짓 위로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까? 라는 진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나처럼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있나요? 회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때로는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해답이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의 작은 개선, 하나의 용기 있는 선택이면 충분해요. 그 한 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타조가 아닌 사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